안녕하세요, 피디님. 여기 동네 분위기 어떠세요? 오, 한적하고 되게 좋은데요? 그쵸? 여기가 행정구역상은 구로거든요. 근데도 여기만 와도 동네가 엄청 한적하고 시골 동네 온 것 같이 공기가 엄청 좋아요. 지금 클라이언트가 여기 보이시는 요 빌라 있으시죠? 은퇴하고 여기 빌라에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3, 4층을 요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빌라 인테리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이 코치가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인 건 알겠는데 빌라 리모델링도 전문가세요? 사실 제가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2000년도 초에 빌라만 사실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거의 수십 채는 아마 지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하는 빌라들이 대부분 그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좀 많아요. 구조적으로 시공을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누구보다도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빌라가 아파트랑 뭐가 다른 거죠? 빌라가 고급 빌라가 아닌 일반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 있게 좀 싸게 지어야 했던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하고 완전 다른 특수성이 한 3가지 정도는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물 배관 방식입니다. 우리가 물 배관이라고 그러면 뭐 오수, 하수, 우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피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덕트 안에 이 수직 배관 통로가 보통 있어요. 그리고 수평 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화장실 밑에 천정에 보통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점검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쉽고, 또 나중에 오래되면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데, 빌라 같은 경우는 벽 속에 아예 이 수직 배관들 다 묻어 놓거나, 또 수평 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화장실 바닥에다가 그냥 묻어 놓고 시공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게 너무 또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트랩이라고 하는 봉수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또 없어가지고 얘 냄새나 악취가 올라왔을 때 이걸 또 막는 것도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외장 마감 방식과 단열의 방식이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외벽에 도장 마감을 하고 실내에 내부에 단열 마감이 있으니까 단열재가 좀 잘못되더라도 뜯고 다시 시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죠.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외장에 마감이 보통 되어 있어요. 벽돌이라든가 석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통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골조하고 외부 마감재 이 사이에 이 단열재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중단열이라고 해요. 내부에서는 단열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열재 시공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수정할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곰팡이나 결로 막 이런 게 생기면 내측에다가 단열재를 두껍게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 공간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옥상 방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구축 빌라들은 좀 많이 틀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옥상에 도막 방수라는 것들을 하거나 시트 방수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보호물탈,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구조체 크랙에 대비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체 자체 방수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재물치장한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재물방수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미장칼로 몇 번씩 이 콘크리트를 눌러가지고 방수층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체 크랙의 방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단열 문제라든가 또 누수 문제라든가 뭐 배관에 대한 문제, 악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 인테리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빌라 인테리어를 완성시켜 줬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예전에는 신발장이 여기 이쪽 위에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전체 신발장인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 되었죠. 이 공간 안에는 빅민의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현관 신발장 뒤에 숨어 있는 팬트리 비밀의 공간입니다. 원래 이곳은 이쪽 옆에 제 오른쪽에 화장실에 딸려 있던 세탁실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여기가 좀 불필요하게 넓은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팬트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편리해졌고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집안에 가져가기 좀 껄끄러운 그런 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가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신발장이 혹시 좀 부족하다면 신발들도 추가로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코치님, 네. 여기 현관은 외부인데 네. 이런 중문 설치하면 안에가 춥지 않을까요? 이 중문은 아파트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파트는 계단실이나 바깥 전실 이런 데가 외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외장 마감이 다르잖아요. 단열재 자체가 계단실 바깥으로 다 감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단실 공간도 이 난방만 안 돌아갔을 뿐이지 외부로 단열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 이런 중문을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피디님은 1년에 제사 몇 번이나 혹시 지내세요? 설날 추석 2번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대 종손이라서 집에 제사를 정말 많이 지내서 잘 아는데 우리 클라이언트도 제사가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친척들도 엄청 많이 모이시고 해가지고 이 주방의 공간이 완전히 좀 바뀌는 걸 원하셨어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주방은 거의 3.2m 폭에 1.2m 여기 폭이거든요. 음식들을 막 늘어놓고 같이 음식도 하고 얘기하고 뭐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주방이 된 거죠. 원래 이 주방에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제 오른쪽에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기억자의 예전 주방의 모습에 이쪽 오른쪽에는 큰 냉장고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주방이 엄청 답답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앞쪽에는 사람이 쭉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끔 돼 있고 수납도 다 갖춰져 있고요. 이 뒤쪽에는 큰 냉장고 덩어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형 가전들 여기 밑에 식기세척기까지 완벽하게 다 구축해 놓고도 여기에 수납들이 충분해진 거죠. 그러면 이 주방 발코니 나가는 문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비밀의 공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예전에는 주방의 발코니의 긴 한쪽 면이었는데 이 공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서 세탁실을 만들었습니다. 단열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다 진행을 새로 했고요. 샤시들도 삼중유리 이용해가지고 단창 픽스 창들을 다 이렇게 시공을 한 겁니다. 여기 디자인이 뭐 아파트 못지않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좀 춥지 않을까요? 빌라라서 혹시 단열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여기가 우리 디자이너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디자인을 뽑은 거라 아파트 못지않게 사실 엄청 예쁘게 잘 나왔죠. 하지만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이런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빌라는 완전히 구조체만 남겨놓고 다 철거하고 새로 시공을 한 겁니다. 천정을 다 덜어냈습니다. 다 철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열 뿜치를 전부 다 해가지고 천정 옥상에 단열을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난방 배관도 전부 다 걷어내서 방통 난방 공사를 다시 한 거예요. 여기 외벽 쪽에도 지금 단열을 새로 했는데 이 단열재 두껍게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열재에도 방통을 시공하기 전에 이쪽 하단부에 이 측면 위장이 있잖아요. 위장 두께 이 측면까지 단열재를 사전에 먼저 심어 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 방통 마감 공사를 딱 하고 나면 단열재가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거기에 이 벽 단열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샤시까지 밀실하게 이게 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샤시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 바닥부터 벽부터 천정에 단열 뿜칠했는 것까지 얘들이 밀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천정 된조 안쪽 면, 이 윗면도 단열재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만 구축 빌라 시공하신다면 빌라 단열 춥다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방탄 빌라가 되는 겁니다. 빌라가 춥다, 거주 환경이 안 좋다, 이제 이런 선입관 다 버리셔도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은퇴 후에 여기에서 거주를 이제 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단열에 대한 기밀성은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도 한번 보세요. 북박이장이라든가 이런 화장대 같은 것도 전부 다 커스텀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여기 침대가 들어가는 이 공간도
호텔이라든가 뭐 아파트 웬만한 디자인 못지않게 완성이 됐습니다. 하부 쪽에 걸레바지도 없는 이런 시공을 돼 있다 보니까 가구가 다시 들어왔을 때도 걸레바지 때문에 틈이 벌어지거나 못생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빌라 인테리어에서도 욕실을 습식으로 하지 말고 건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이 욕실의 환경은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 이쪽에도 양변기가 있는 이 바닥은 지금 건식으로 지금 설계가 됐고요. 이 욕조에서 혹시나 넘칠 수 있는 물을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만 하부 쪽에 물 빠지는 배수구를 이 세면대 아래에는 두었죠. 그리고 이쪽 지금 양변기 뒤쪽 공간은 원래 아까 우리 현관에서 봤던 팬트리가 있던 그 공간이에요. 그 팬트리가 있던 공간은 세탁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불필요한 공간을 드러내고 완벽하게 양변기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구축 빌라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마감 디자인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적인 것들, 설비라든가 단열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조의 이해를 같이 하면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클라이언트도 저희한테 찾아오시기 전에 거의 10개 가까운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고 만나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답답한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진단해 주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 이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에 현혹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셔야 되고요. 같이 진단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설계와 디테일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